협착이나 디스크가 전혀 없는 것 같을 때 이렇게 환자가 증상을 느끼게 되면은 자궁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척추협객TV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골신경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골신경통은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골신경통은 사실은 병명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인후통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뭐예요? 인두후드, 목이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자골신경통은 뭐예요? 자골신경이 아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신경 중에 하나인데, 허리에서 이 신경이 시작을 해가지고 엉덩이와 다리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더, 주로 엉덩이와 뒤허벅지, 종아리 이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바로 자골신경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골신경통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 자골신경의 그 분포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척추질환이에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모두 자골신경통의 원인이죠. 두 번째는 척추 바깥쪽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상근 증후군 같은 병이죠. 여러분들도 척추 환자라면 혹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한 병들이 모두 자골신경통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유명하니까 협착증, 디스크를 자골신경통이라고 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협착증과 디스크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은 의학적인 경우에도 신경 뿌리병증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자골신경통은 어떤 데 쓰이느냐? 바로 그냥 척추하고 이런 대표적인 협착증, 그 디스크 질환이 아닌 곳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고관절이나 골반에 있는 근육들이 경련이 오면서 자골신경을 자극하였거나 혹은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신경통이 발생하는 또 자골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골신경통은 증상 자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똑같아요. 네, 엉덩이도 아프고요. 엉덩이에서 다리로 저리고 땡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병명으로 약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혹은 이제 문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골신경통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만일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자골신경통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찾아야 돼요? 바로 척추죠. 네, 척추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MRI 검사를 통해 갖고 척추에 협착증이 있는지 디스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만일 척추가 깨끗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골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환자분들도 지식이 풍부하고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앞부분을 생략하고 허리에 이제 디스크나 협착이 의심스러우면 처음부터 협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 같네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협착이나 디스크가 전혀 없는 것 같을 때 이렇게 환자가 증상을 느끼게 되면은 자골신경통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으면 저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자골신경통, 굉장히 알쏭달쏭했죠. 여러분들도 이게 처음에 들으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다음에는 또 이 자골신경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분석해서 각각의 병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서 셀프 자가진단법,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협객은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